불교와 리더십. 안녕하십니까. 불교요정TV입니다. 오늘은 사부 불교적 삶과 현대적 적용 시리즈의 74번째 주제로 불교와 리더십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리더십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업의 경영자부터 정치 지도자, 교육자, 그리고 가정의 부모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권력을 행사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리더십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부처님의 리더십은 강압이나 권위가 아닌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 각자의 근기와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가르침을 주셨고, 이를 우리는 대기설법이라 부릅니다. 이는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 말하는 상황적 리더십, 감성 리더십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불교에서 말하는 리더의 자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 경전 중 하나인 육박내경에서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5가지 덕목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능력에 맞는 일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구성원 각자의 장점과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노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보상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정과 격려, 성장의 기회 제공 역시 중요한 보상이 됩니다. 셋째는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약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돌보는 것입니다. 구성원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적인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다섯째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번아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리더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5가지 덕목은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과 매우 유사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로버트 그린리프가 1970년대에 제안한 개념으로 리더가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러한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다음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팔정도와 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의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수행 방법이자 동시에 훌륭한 리더십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정견, 즉 바른 견해는 리더십의 출발점입니다. 리더는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라는 3법인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집착은 괴로움을 낳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리더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개인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사유, 바른 생각은 의사결정의 질을 높입니다. 리더는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맑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3독을 경계합니다. 탐욕은 과도한 욕심으로 비윤리적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분노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하며, 어리석음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리더가 이 3독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으로 사유할 때 조직에 이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어, 바른 말은 소통의 핵심입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조직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의 4가지 언어적 악행을 경계합니다. 진실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리더십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리더십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됩니다.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 경청하는 자세,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은 신뢰를 구축하고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정업 바른 행위는 리더의 모범을 의미합니다. 리더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모습은 그 어떤 훈시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불교에서는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의 신체적 계율을 강조합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며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구성원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정명, 바른 생계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연결됩니다. 불교에서는 5가지 해로운 직업을 경계합니다. 무기거래, 인신매매, 토축업, 토국물 판매, 술 판매가 그것입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ESG 경영, 지속가능 발전 목표 등 현대 경영의 화두가 불교의 정명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정진, 바른 노력은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의미합니다. 리더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정끈을 말합니다. 이미 생긴 악을 끊고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선을 더욱 증장시키는 4가지 올바른 노력입니다. 리더에게 적용하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기존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은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사념처 수행은 몸과 느낌, 마음, 법에 대한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리더가 현재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과 구성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며 조직의 역동을 이해할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 서구에서 주목받는 마인드풀리스 리더십이 바로 이 정념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정정, 바른 집중은 목표 달성을 위한 몰입을 의미합니다. 리더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산만하게 여러 방향으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선정수행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훈련입니다. 이는 리더가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이처럼 8정도의 각 요소는 모두 리더십의 핵심 역량과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불교의 자비 사상과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비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이사 4가지 한량없는 마음입니다. 자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마음, 비는 남의 괴로움을 함께하는 마음, 희는 남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는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리더가 이 4가지 마음을 가질 때 조직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구성원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리더 아래에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먼은 행복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구성원이 행복할 때 조직의 성과도 향상됩니다. 또한 애덤 그랜트의 연구는 주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비로운 리더십이 단순히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보살 정신은 리더십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함께 구제하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보살의 사홍서원은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입니다. 한량없는 중생을 모두 구제하고 끝없는 번뇌를 모두 끊으며 무량한 법문을 다 배우고 위없는 불도를 이루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를 리더십에 적용하면 모든 구성원의 성장을 돕고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최고의 리더가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보살의 6바라밀은 리더가 실천해야 할 6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첫째, 보시바라밀은 나눔과 베풀미입니다. 리더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 자원을 구성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정보를 독점하거나 권한을 쥐고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게바라밀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리더는 조직의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지켜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거나 자신은 예외로 두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셋째, 인욕바라밀은 인내와 포용력입니다.
리더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예상치 못한 실수, 의견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정진 바람일은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리더는 조직의 비전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섯째, 선정 바람일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명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가 불안해하고 동요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립니다. 여섯째, 지혜 바람일은 통찰력과 판단력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해안,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6가지 바람일을 실천하는 리더는 구성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의 구법 여행도 리더십에 시사점을 줍니다.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합니다. 이들은 왕, 승려, 의사, 상인, 어린이 등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배움이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리더 역시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다른 분야라고 해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대 경영에서 말하는 학습 조직의 개념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피터 센게는 학습 조직의 5가지 원칙으로 시스템 사고, 개인적 숙련, 정신 모델, 공유 비전, 팀 학습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두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불교의 무아 사상과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아는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리더십에서 무아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이익에 집착하는 리더는 결국 조직에 해를 끼칩니다. 반면 자아를 내려놓고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리더는 장기적으로 성공합니다. 짐 콜린스는 그의 저서에서 레벨 5 리더십을 제안했습니다. 레벨 5 리더는 개인적 겸손함과 직업적 의지를 동시에 가진 리더입니다. 성공은 조직과 구성원의 덕으로 돌리고 실패는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세를 가집니다. 이는 불교의 무아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연기 사상은 리더가 시스템적 사고를 하도록 돕습니다.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조직 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구조와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 부서의 문제가 실은 다른 부서와의 협업 구조 문제일 수 있고, 개인의 성과 부진이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리더가 연기적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도 사상 역시 리더십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에서 중도는 여러 방면에서 적용됩니다. 권위주의와 방임주의 사이의 균형,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 단기 성과와 장기 발전 사이의 균형, 업무와 삶의 균형 등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이 리더의 지혜입니다. 불교의 사성제도 문제 해결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고진멸도 4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문제인식, 원인 분석, 해결 가능성 확인, 해결 방법 실행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리더가 조직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며 해결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 불교적 리더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소카 대왕은 불교적 리더십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초기에는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했지만 칼린가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한 후 불교로 귀의했습니다. 이후 담마에 기반한 통치를 실천했습니다. 정의와 자비를 바탕으로 백성을 돌보고 종교적 관용을 실천하며 동물 보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의 치세는 인도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시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원효 대사는 화쟁 사상을 통해 갈등을 조화시키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교 내 다양한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이 사실은 같은 진리의 다른 표현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현대 조직에서도 부서 간, 세대 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빈번합니다. 원효의 화쟁 정신은 이러한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했습니다.
출가자로서 살생을 금하는 계율이 있었지만 더 큰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승병을 조직했습니다. 이는 원칙을 지키되 상황에 맞는 유연한 판단을 내리는 리더십의 본보기입니다. 경허선사는 근대 한국 불교 중흥의 주역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만공, 하남, 해월 등 당대 최고의 선승들을 배출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보다 뛰어난 제자를 키워내는 사람입니다. 경허선사의 리더십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성철스님은 평생 수행과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실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현대 기업 경영자 중에도 불교적 리더십을 실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세라와 KDDI를 창업한 이나몰이 가져오는 불교 신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경영의 목적을 전 직원의 물질적, 정신적 행복 추구와 인류 사회의 진보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행복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아메바 경영이라는 독특한 경영 기법을 개발하여 작은 단위 조직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구성원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불교의 자비와 지혜, 무와 정신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틱나탄 스님은 마인드풀리스를 서구에 전파한 선구자입니다. 플럼 빌리지 공동체를 설립하여 일상 속에서 수행하는 삶을 제시했습니다. 걷기 명상, 먹기 명상 등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구글, 애플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에서 적극 도입되어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창의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대 조직에 불교적 리더십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챙김 리더십의 실천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짧은 명상이나 호흡 관찰로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회의 전 1분간의 침묵으로 참석자들이 현재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의사결정 전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분노나 불안이 판단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구성원과의 대화에서 경청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이면의 감정과 의도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둘째, 자비의 리더십을 실천합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집니다. 단순히 업무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염려합니다. 실수에 대해 비난보다는 학습의 기회로 삼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 창의성과 도전을 장려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개인적 위기,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의 인간적인 배려를 보입니다. 성과가 부진한 구성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원인을 찾아 개선합니다. 셋째, 무아의 리더십을 실천합니다. 공을 구성원들에게 돌리고 책임은 스스로 집니다. 성공했을 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실패했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리더로서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권한을 위임하고 구성원들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넷째, 중도의 리더십을 실천합니다. 단기 성과와 장기 발전의 균형을 맞춥니다. 당장의 실적에만 집착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통제와 자율의 균형을 찾습니다. 필요한 관리와 감독을 하되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시하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장려하되 조직의 안정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섯째, 지혜의 리더십을 실천합니다. 현상의 이면을 보는 통찰력을 기릅니다.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고합니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 영향을 고려합니다. 시스템적 사고를 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관계와 맥락을 이해합니다. 지속적으로 학습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배웁니다. 불교적 리더십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업의 CEO는 매일 아침 출근 후 10분간 명상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루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 마음을 정리하고 중심을 잡습니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숙고합니다.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병원의 원장은 직원들과의 정기적인 1:1 면담을 실시합니다. 업무 이야기뿐 아니라 개인적 고민도 경청합니다.
한 간호사가 육아와 업무의 양립으로 어려움을 겪자 탄력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개인의 상황을 배려하면서도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한 교육기관의 리더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만드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담당자를 질책하는 대신 함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무엇을 배웠고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문화 덕분에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IT 기업의 팀장은 주간 회의를 변화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업무 보고와 지시사항 전달이 줄을 이뤘지만 이제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도울 방법을 찾는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팀의 성과도 향상되었습니다. 불교적 리더십이 조직에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뢰 문화가 형성됩니다. 리더가 진실하고 일관되며 구성원을 존중할 때 조직 내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는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협력을 촉진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의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성장의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셋째, 창의성이 증진됩니다. 실패를 용인하고 다양한 시도를 격려하는 환경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마음챙김은 집중력을 높이고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합니다. 협력적 문화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시너지를 만듭니다. 넷째, 갈등이 건설적으로 해결됩니다.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한 소통은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만듭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습니다.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단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합니다. 구성원의 소진을 방지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유지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여섯째, 리더 자신의 행복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불교적 리더십은 리더 자신에게도 이롭습니다. 마음챙김과 자비의 실천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무아의 자세는 불필요한 경쟁과 집착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지속적 학습은 리더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불교적 리더십을 실천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자비가 나약함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비로운 리더십은 원칙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적인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드백하되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둘째, 무아가 무책임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리더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인적 명예나 이익에 집착하지 않을 뿐입니다. 셋째, 중도가 우유부단함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되 필요한 결정은 신속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중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맞는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넷째, 영성과 실무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불교적 가치를 강조하되 조직의 현실적 목표도 달성해야 합니다. 이상만 추구하다가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조직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영적 가치와 실무적 역량을 함께 갖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불교적 리더십의 원칙은 보편적이지만 표현 방식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명상보다 마인드풀리스라는 용어가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본질에 집중하며 유연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불교적 리더십과 현대 리더십 이론의 연결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로버트 그릴리프가 제안한 개념으로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로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철학입니다. 이는 불교의 보살 정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진정성 리더십은 빌 조지가 강조한 개념입니다. 자기인식, 내재화된 도덕관, 균형 잡힌 정보 처리, 관계의 투명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불교의 정견, 정사유, 정어, 지계 바라밀과 연결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제임스 번즈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구성원들을 변화시키고 영감을 주며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게 만드는 리더십입니다. 불교의 정정진, 사홍수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감성 리더십은 데니얼 골먼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의 4가지 역량을 강조합니다. 불교의 정념, 사무량심과 연결됩니다. 마인드풀 리더십은 최근 각광받는 개념입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판단 없이 관찰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불교의 사념처, 선정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리더십 이론의 많은 부분이 불교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불교는 2500년 전부터 이미 효과적인 리더십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불교적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매일의 수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하루 중 틈틈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립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그것을 인식하고 흙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잘 대처했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성찰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학습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정기적인 독서와 학습도 중요합니다. 불교 경전과 관련 서적을 읽으며 가르침을 깊이 이해합니다. 리더십 관련 책도 함께 읽으며 현대적 적용 방법을 모색합니다. 스터디 그룹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배우고 나눕니다. 멘토나 스승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불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선배 리더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사찰에서 진행하는 템플스테이나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조직 내에서도 불교적 가치를 실천할 기회를 만듭니다. 팀 회의 전 짧은 침묵의 시간을 도입합니다. 감사 나누기 시간을 만들어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표현합니다. 실수나 실패를 공유하고 함께 배우는 문화를 만듭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팀이 함께 참여합니다. 자기평가와 360도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자신의 리더십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솔직한 피드백을 듣습니다.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개선의 기회로 삼습니다. 불교적 리더십의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 파괴, 경제적 불평등, 정신건강위기, 사회적 분열 등이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에는 탐욕과 분노, 무지가 있습니다.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이 환경을 파괴합니다. 자신과 다른 이들에 대한 분노가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무지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불교적 리더십은 이러한 삼독을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비는 경쟁과 착취가 아닌 협력과 상생의 길을 엽니다. 지혜는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게 합니다. 무아는 나와 남,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을 넘어서게 합니다. 중도는 극단적 대립을 넘어 통합과 조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이 불교적 가치를 실천한다면 사회는 변화할 것입니다. 기업 리더가 이웃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경제가 건강해집니다. 정치 리더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우선한다면 정치가 신뢰받습니다. 교육 리더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을 강조한다면 교육이 본래의 의미를 찾습니다. 종교 리더가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을 실천한다면 종교가 화합에 기여합니다. 가정의 부모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불교적 리더십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조직의 변화가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조직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연계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적 리더십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불교적 리더십의 기반은 자비와 지혜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표면적 현상에 속지 않고 근본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냉혹할 수 있고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둘이 함께할 때 진정한 리더십이 완성됩니다. 불교적 리더십의 실천은 8정도로 구체화됩니다. 바른 견해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바른 생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립니다. 바른 말로 진실하게 소통하고 바른 행동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바른 생계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바른 노력으로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바른 마음 챙김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바른 집중으로 목표를 달성합니다. 불교적 리더십의 목표는 모두의 행복입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조직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며 진정한 리더의 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불교적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동료를 비난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함께 나누고 실패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이 작은 실천이 모여 위대한 리더십을 만듭니다. 불교적 리더십은 특정 종교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떠나 모든 리더가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자비와 지혜, 정직과 성실, 겸손과 용기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덕목입니다. 다만 불교가 이러한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교를 가졌든 혹은 종교가 없든 이러한 가치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직접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경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친 수행이자 여정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생을 수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불교적 리더십이라는 올바른 방향을 잡으셨다면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지혜가 여러분의 리더십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조직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사회입니다. 모두가 깨어있고 모두가 자비로우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유토피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꿈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고 한 조직이 변화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리더인 여러분이 변화할 때 조직이 변화합니다. 조직이 변화할 때 사회가 변화합니다. 사회가 변화할 때 세상이 변화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불교적 리더십을 실천하겠다는 여러분의 서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중생구제를 서원하셨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장하기를,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기를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원이 여러분의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단순히 성과를 내는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리더가 아니라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리더가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불교적 리더십을 실천하며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이 어색하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태도가 약해 보인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리더십도 성숙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성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협력이 증가합니다. 창의성이 발현되고 성과가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일이 즐거워지고 의미가 생깁니다. 리더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리더십이 주는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희생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신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면서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타불이의 진리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나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곧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곧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적 리더십의 실천 사례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는 불교 서적을 읽으며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외부 환경만이 아니라 내부 문화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불신하고 경쟁하는 문화가 조직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부터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진심으로 경청하려 노력했습니다. 실수를 질책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서 간 협력이 증가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숨기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출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직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직률이 감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표 자신이 일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불교적 리더십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대안임을 보여줍니다. 불교적 리더십과 성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비로운 리더십이 성과를 저해한다고 우려합니다. 엄격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비롭고 지혜로운 리더십이 더 높은 성과를 냅니다. 구성원의 몰입도가 높아지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신뢰 문화가 형성되면 협력이 증가하고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창의적인 분위기에서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낮은 이직률은 인재 손실 비용을 줄이고 조직 지식을 축적합니다. 긍정적인 조직 문화는 우수 인재를 유치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엄격한 관리가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소진되고 이직하면 장기적으로 조직은 약해집니다. 반면 불교적 리더십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듭니다.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조직도 함께 성장합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번영을 가져옵니다. 불교적 리더십과 위기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빠른 결단과 강력한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때 불교적 리더십이 무용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위기 상황일수록 불교적 리더십이 빛을 발합니다.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은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게 합니다. 리더가 패닉에 빠지면 조직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리더가 침착함을 유지하면 구성원들도 안정을 찾습니다. 정견, 바른 견해는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게 합니다. 표면적 증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합니다. 자비는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결속을 강화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함께 극복하려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지혜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게 합니다.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실제로 많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리더들이 이러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불교적 리더십은 평상시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적입니다. 불교적 리더십과 다양성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 조직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 성별, 문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관리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은 다양성 존중의 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것입니다. 화엄 사상의 일찍다 다지길은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말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각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연기 사상은 상호 이존성을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 의존하며 함께 존재합니다. 다양성이야말로 조직의 강점이 됩니다. 불교적 리더는 다양성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봅니다. 다양한 관점이 모여 더 나은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다양한 배경이 모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낳습니다. 다양한 강점이 모여 더 강한 조직을 만듭니다. 평등심으로 모든 일을 공정하게 대합니다. 차별 없이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합니다. 불교적 리더십과 지속가능 경영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속 가능 경영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ESG 경영,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경영이 대세입니다. 불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성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기 사상은 모든 것의 상호 연결성을 말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중도 사상은 과도함을 경계합니다. 무한한 성장과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함을 추구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지혜입니다. 자비 사상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살아갈 세상을 보존해야 합니다. 불살생 계율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합니다. 이러한 불교의 가르침은 현대의 지속가능 경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불교적 리더는 자연스럽게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게 됩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주주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합니다. 불교적 리더십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후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불교적 리더십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가치가 더 중요해집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바로 자비와 지혜, 창의성과 공감 능력입니다. 불교적 리더십은 이러한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마음 챙김이 더 필요해집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려면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시스템 사고가 더 중요해집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연기 사상의 통찰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보편적 가치가 더 필요해집니다. 문화와 종교를 넘어서는 공통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와 지혜, 정직과 성실은 모든 문화가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위기가 증가할수록 회복 탄력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는 지혜를 줍니다. 앞으로 불교적 리더십은 더욱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도 마인드풀리스, 자비 명상 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마음챙김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사회 정서학습에 불교적 요소가 접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불교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불교적 리더십의 DNA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전통 지혜를 현대 경영에 접목시킬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됩니다. 한국형 리더십 모델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적 자긍심이자 소프트 파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적 리더십은 완성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깨달은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배움이고 성장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비로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지혜로워졌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같은 길을 가는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시작하신 이 길을 수많은 선배들이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기쁠 때 함께 나누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번 깊이 숨쉬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 결정을 내리기 전 잠시 멈추고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리더십을 변화시킵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 언젠가 꽃이 핍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때가 되면 꽃을 피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부처님 한 분이 2500년간 이어지는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간디 한 사람이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습니다. 만델라 한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조직을 변화시키고 조직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불교적 리더십을 실천하겠다고 서원하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자비와 지혜로 조직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이 서원이 여러분의 리더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끄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번영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 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 불교여정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와 리더십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의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시며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교적 삶과 현대적 적용의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